네,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6회차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의 통상법이라고 할까요? 네, 에, 주요 국가의 통상법규 중에 이제 미국의 통상법 그리고 통상관리기구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회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행정부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산하의 통상대표부, 뭐 국제무역위원회, 국무부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요. 미국은 행정부의 모든 책임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그 정부 시스템을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부의 강요들은 원칙적으로 조언자 집단에 불과하지만 그러니까 행정각부는 자문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강요들의 조언이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 그게 이제 어떤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뭐 강요들의 전문적 조언이 매우 중요하죠. 그게 이제 헌법상으로는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요들이 모여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헌법에 꼭 절차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보죠. 어,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강요들은 이제 자문기관에 불과하고요. 어, 내각 책임자에서는 그런 내각 국무회의가 이제 의결기관, 실제로 모든 국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이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 참모들의 자문과 지원을 받게 되는데 대통령 직속의 여러 집행기구들이 있어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게 된다. 대통령은 긴급 수입 제한 제도, 반덤핑 관세 제도, 우리 다 학습한 내용들이죠. 상계 관세 제도,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상계 관세라고 부르죠. 301조 지적재산권 침해 규제, 섬유 및 농산물 수입 제한 제도, GSP 제도, 이거는 이제 개발도상국 특혜 관세 관련한 제도죠. 이런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직접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부처를 지휘 감독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제경제 비상대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1977년에 입법된 이 국제경제 비상대권법에 의하여 국제경제관계에 있어 비상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예. 그 통상대표부가 있습니다. USTR이라고 불려요. 이 USTR은 약어인데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의 약어입니다. 통상대표부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대외 통상에 관한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며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책임을 지는 기관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를 대표하여 대외 통상교섭을 전담하는 협상창구로서의 역할 수행이다. 통상대표부의 주요 업무는 무역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 무역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조정,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상, 개별 국가의 쌍무적 협상,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관한 조사 및 정책 수립, 외국의 무역 장벽에 대한 조사, 통상 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상 대표들은 대표부는 이 미국의 통상 정책 관련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무역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요. 국제무역위원회 ITC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이 ITC는 수입에 의한 국내 산업 피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미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션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 수입 상품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불공정 수입 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 조치를 건의하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이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상무성과 함께 뭐 수입 상품의 어떤 덤핑 문제, 보조금 문제 관련해서 국내 산업 피해 관련해서 조사하고 구제 조치를 건의합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그 이외에도 무역 협상 관세, 무역 협상 관계, 동서무역, 일반 특혜 관세제도, 무역 통계 작성 등을 비롯하여 국제무역 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 분석,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활동을 기초로 대통령 및 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있고요. 국무부가 있습니다. 국무부는 무역과는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는 아닌데요. Department of State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장은 뭐 거의 미국 그 권력 서열상 네다섯 번째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리고 상원의장이 이제 부통령이거든요. 바이스 프레젠트 그리고 하원의장이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뭐 대법원장, 또 국무부 장관, 과거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국무부 장관이었죠. 뭐 이제 그런 어떤 권력 서열 관점에서 상당히 이제 위상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Foreign Affairs 뭐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디파트먼트 이름이 좀 특이해요. Department of State. 그 국무성이라고 합니다. 예, 미국은 50개 주로 모인 그런 합중국, 연방 국가죠. 예, 그때 우리가 스테이트란 말을 붙이는데 좀 착오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왜 붙였느냐? 뭐 이 국무부의 어떤 역사적 발전, 그러니까 연방 기관의 이름 같은 것의 역사적 발전을 보면은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내무부 같죠, 디파 이름이.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내무부는 Department of Interior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은 뭐 아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인테리어를 잘 하자 뭐 이런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할지. 실제로 그 내무성이 하는 일은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에 비해서 매우 적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연방 국가라 하더라도 이 국가성 스테이트가 어떤 국가성이 강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 각 스테이트들이 이 어떤 분발하고 그래야 연방 차원에서 이제 발전이 있는 것이죠. 이제 연방 정부는 그 주 정부들의 어떤 정책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렇게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내무성은 인테리어고요. 디파트먼트 오브 인테리어 그리고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연방 국가로서 할 때 그 연방 정부의 위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미 합중국 어떤 국가적 어떤 동질성이 이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이제 연방 정부가 이제 힘이 강하지만은 그 이제 그러한 배경하에서 뭐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때 스테이트는 이제
국내 주정부가 아니고 이게 외무성 비슷한 것이죠. 국무부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외교관계의 주무부서죠. 그래서 미국의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문제에 관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국무부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무역, 에너지, 국제금융, 국제운송 및 통신, 환경 등 여러 분야의 국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여 대외 경제관계의 정책 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국무부는 재무부, 농무부, 상무부 등과 협조하여 세계 각지 현지 공간에 경제 담당 관리를 파견하여 외국과의 경제적인 협조나 정보 수집 등을 관리하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국제 통상 이 본연의 임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 외교적 어떤 정치 외교 경제적인 그러한 업무와 관련해서 이게 무역 문제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 상무부 또는 상무성이라고 하는 또 이제 통상 기구라고 할 수 통상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의 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상무부는 무역과 관련하여 수출과 수입을 관리하고 진흥하는 임무를 하게 된다. 상무부는 미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무부는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역 및 투자 정책의 수립,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의 조사 업무, 국가안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나온 그 ITC 있죠? 국제무역위원회 하고 이 상무성이 이제 덤핑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조사 절차를 책임지는 그런 기관이 됩니다. 국가안보 및 정책적인 목표하에 상품 및 기술 교육에 대한 통제 및 관리, 그리고 미국의 산업과 대무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업계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정보 제공과 자문 등의 임무를 한다. 그리고 Department of Treasury 이제 재무부가 있습니다. 재무성이라고도 하고요. 재무부는 재정, 금융, 조서 등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며 국제 통화, 국제 수지, 해외 투자 등 분야에서 국제 통상 관련 정책을 수행한다. 국제 통상 관계에서 재무부의 중심적인 역할은 금융 측면으로서 외국 또는 국제 통화 기금을 비롯한 국제 기구와의 국제 금융 및 국제 경제에 관하여 협의하고 대외적인 통화 및 금융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재무부는 관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조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이에 대한 독립된 기관으로 관세청을 산하에 두고 있다. 예, 관세청을 산하에 두고 있죠. 그래서 그 과거에 그 버드 어멘드먼트라고 해서 버드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버드란 사람이 만든 법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위헌 선언이 아마 됐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덤핑 그리고 보조금 조치를 하고 상계 관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은 이 관세청을 관할하는 이 재무부에 그 특별 계좌를 만들어서 이 반덤핑 관세 수입 그리고 상계 관세 수입을 이렇게 예치했다가 신청한 기업들 조사 신청 그리고 무역 구제를 원했던 기업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버드 어멘드먼트가. 그래서 이것이 뭐 연방 헌법에 위반된다. 지금 WTO 차원에서도 다투진 바 있어요. 이 버드 어멘드먼트는 WTO법에 위반된다. 연방 헌법에 위반된다. 국내에서도 다투지고요. 그래서 말이 많던 법입니다. 아마 모두 뭐 협정 위반 무슨 위헌 뭐 이런 선언이 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다음으로 이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이제 국제 통상
관리기구로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케이스로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통상 관련한 판례가 직접적으로 이게 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미국 법원은 국제 통상에 관한 행정부의 업무 수행과 권한 행사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를 하게 된다. 주디셜 리뷰라는 것이죠. 사법 심사를 하는 기관이고요. 반덤핑, 상계 관세 등의 행정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라고 불러요.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국제무역법원은 연방법원입니다. 연방법원이고 지방법원 급입니다. 지방법원. 미국은 이제 50개 주로 이루어진 나라고 연방국가죠. 그래서 이제 그 상당수 수십 개의 어떤 지방법원들이 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그리고 이제 연방 항소법원이 뭐 13개인가요? 14개인가?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정도 숫자의 항소법원이 있습니다. 이 국제무역법원은 연방지방법원 체제에 이제 있는 특별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할 대상이 그 서브젝트 매터가 국제무역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주디셜 리뷰 사법심사라고 거기에 불복이 있으면 연방 항소법원 그리고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 통상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치적인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그 판례법상 그 뭐 political question, 정치적 문제 원칙 또는 뭐 judicial restraint, 사법 자제 원칙 뭐 이런 원칙들이 있어서 일정한 대통령이 통상 권한 정치는 뭐 이러한 영역의 문제가 되어서 사법부가 그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통상법규를 보면은 통상관계법규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통상관계법으로는 관세법, 1930년 관세법이 있고요. 테리프 액트. 상호무역협정법, Reciprocal Trade Agreement, 1934년. 그리고 통상확대법, 1962년. 그리고 통상법, 1974년. Trade Act, 통상법 있습니다. 통상협정법, Trade Agreement Act, 1979년. 통상관세법 1984년 제정된 통상관세법 있어요. 그리고 종합무역경쟁력법 이제 이 법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쭉 그 이전에 편파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그 피스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의회가 그때그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입법을 해요. 피스밀 레지슬레이션이라고 원어로. 그래서 그러한 편파적으로 뭐 산재에 있던 여러 법을 묶어서 이제 만든 법이 1988년 종합 무역 경쟁력법입니다.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이것이 이제 의미가 좀 크고요. 우루과이 라운드 이행법 아까 말씀드렸죠. WTO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그 법, The UR Agreement Act가 있고요. 그리고 반트러스트법인 샤먼법, 클레인트법이 경쟁 관련법으로 있고요. 농업법, 환경 관련법 등도 국제무역과 관련될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경우 당의 개정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상법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개정, 삭제,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는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단임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예로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행법은 기존 통상관계법인 1930년 관세법, 1974년 통상법, 1988년 종합무역법 특정 조항을 개정, 삭제, 추가하는 수많은 조항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 개정이랄지 뭐 법률 개정을 보면은 보통 새로운 개정 법률, 개정 헌법만을 딱 이렇게 내놓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헌법 개정에서도 어멘드먼트, 수정 헌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 하는 그런 방식의 개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어떤 것들을 그대로 없애버리잖아요. 예, 우루과이 라운드 행법도 예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불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법 국가, 뭐 불문법 국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죠. 성문법 이외에도 법원 의 판례가 국제무역에 대한 중요한 규범이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의 통상관계법을 관련 사항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 및 통관에 관하여 관세법, 통상협정법, 통상관세법, 종합무역법, 나프타 이행법, 유알 이행법 등이 있고요. 이거는 관세, 통관 관한 법입니다. 둘째,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에 관한 법규로서는 관세법, 통상법, 통상협상법, 아까 말씀드린 종합무역법, 1988년에 만든 거죠. 그리고 통신무역법, 통신 관련한 법도 1988년. 그리고 유알이행법 등이 있고요. 셋째, 산업피해 규제 법규로서 통상법, 종합무역법, 유알이행법 등이 있고요. 넷째, 기타 수익규제 법규로는 뭐 농업조정법 제20이죠. 농축산물 및 선미의 수익규제와 관련하여 농업법, 1956년 농업법 제100 204조, 뭐 나프타 이행법, WTO 이행법, 그리고 환경관련 수입 제한에 대한 해양 포유 동물 보호법, 이것도 뭐 수입 제한 조치 근거가 되고요. 통상 관련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제 돌고래 보존법, 돌고래 보존을 위한 여러 통상 규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멸종 위기종 보호법, 뭐 어민 보호법, 공해상 유자망 사용 금지법, 언젠가 뭡니까 생산 과정 관련한 규제. 그래서 유자망을 사용해서 잡은 참치는 뭐 수입을 금지한다든지. 그것이 아마 미국이 패소한 사안이죠. 공해상 유자망 사용 금지법, 그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야생조류 보존법, 야생조류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규제 조치를 할 수 있죠. 뭐 무역 관련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수입 제한과 관련한 통상확대법.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거는 뭐 우리 이 가트법에도 그 예외 조항이 있고요. 미국 국내법에도 그를 이유로 한 수입 제한이 가능합니다. 종합무역법은 기계류 수출 자율 규제, 그리고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수입 제한과 관련한 통상법 122조, 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바이 아메리칸 법, 국산품 애용이죠. 바이 아메리칸, 우리가 만든 물품을 사라, 그런 법이 있습니다. 통상협정법, 그리고 종합무역법, URA행법, 나프타 조달 협정, 이게 이제 정부 조달과 관련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 아메리칸 법은 뭐 기본적으로 이게 뭐 무차별주의에 반하는 제목이죠. 근데 이제 정부 조달과 관련해서 뭐 예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조달 관련한 문제들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런 국내법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주요 통상 법규를 그럼 좀 보겠습니다. 1930년 관세법, 이거는 이제 미국의 통상 법규
최초의 통상법규이고 그 관세라는 것은 이제 국제무역, 통상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법은 보호무역주의적인 추세 속에서 제정된 법으로 관세 인상과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제337조는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이외의 수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공정 관행에는 수입 물품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반경쟁적 규제 대상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USTR랄지 미국 통상 대표기관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했다. 불공정 행위로 미국 통상이익을 침해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실제 이 조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자, 상호통상협정법 1934년 제정된 것인데요. 보호주의적인 관세법을 개정하는 법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무적인 관세에 나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관세 인하 협정 체결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에 1930년도 관세법이 너무 보호주의적이다. 뭐 그래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쌍무적인 관세 인하를 했달지 뭐 이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통상확대법 1962년도 제정된 통상확대법을 보면은 자유무역 확대를 목표로 케네디 라운드에 대비하여 제정된 법으로 특별 무역협상부 이 특별무역협상부는 이제 USTR의 전신이라고 봅니다. 설치 그리고 에스케이프 클로즈 도입. 이 에스케이프 클로즈라는 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등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죠. 근거 조항. 안보 관련 수입 규제 조항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제 1914년 통상법은 동경 라운드에 대비하여 제정된 법이고요. 70년대 이제 동경 라운드가 있었죠. 대통령에게 비관세 장벽 완화 협상권 부여. 관세위원회를 ITC로 변경. 이때 이제 관세위원회가 국제무역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긴급 수입 제한 제도 확립. 그리고 반덤핑.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항 강화. 여기 보면은 491페이지로. 그리고 이제 상대국 불공정 무역 관행 제거를 위한 제 301조 설치. 이게 이제 소위 슈퍼 301조라고 하고요. 국제사회에서 말이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USTR 설치. 미국 통상대표부, 이 대표부는 이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통상 관련해서 사실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발언 입김이 세고요. 그 협상을 통한 뭐 수출 자율 규제를 이끌어낸달지 상당히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관이 바로 USTR입니다. 이 보면은 이제 통상 주제별로 기관이 분화되어 있고요. 또 지역별로 이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U 지역, 뭐 아시아 지역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보면은 이 지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까 뭐 Department of State, 뭐 Department of Interior, 뭐 정부 기관 이름 하면서 넓히 얘기했습니다만 이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주제보다도 인테리어는 이제 뭐 좀 주제 비슷한데. 그리고 이제 GSP 제도 도입. 이거는 Generalized System of Tariff Preference, Preference 이렇게 되죠. 일반 특혜 관세 제도.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혜 관세 관련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산업조정지원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상협정법이 있어요. 동경라운드 협정 내용을 국내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요.
동경 라운드에서 체결된 반덤핑, 상계 관세 등에서의 비관세 분야 복수관 협정 내용을 국내법화하고 있습니다. 복수관 협정은 체결했고요. 그 이행을 위해서 이 통상협정법이 제정되었어요. 1984년 통상관세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GSP 공여, 미 이스라엘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적용 확대, 통상법 301조의 강화, 원산지 규정의 강화 등 대외무역 규제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되면은 70년대, 80년대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행행하던 때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법 301조 등이 이제 매우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덤핑, 상계관세 적용 확대. 이제 그러다 얼마 있다가 이제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다시 어떤 자유무역주의적 정신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자, 우리 표에 보면 이제 미국의 통상관계법 표 11-1 그리고 미국의 주요 통상법 내용.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미국의 통상관계법을 이제 그 주요 내용별로 이렇게 나눠놨고요. 또 그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강의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13차 강의를 마치고요. 14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